네. 애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플에 따라서 네. 또 뭐 국내 IT 업체들이 영향이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해외 쪽에서 뭐 트렌드 폴스나 이런 예. 쪽의 리서치 쪽에 의하면은, 한 뭐 8천만 대 정도 연말까지 내려고 했던 거를 뭐 한 7,700만 대? 그러니까 한 300만 대 정도 줄 거다 이야기 나오죠. 네. 중국의 뭐 폭스콘 공장에서 지금 뭐 이슈가 좀 있고, 예. 가동률이 70%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아이폰 14 프로 모델 이 부분이 오더를 하고 받는 게 한 29일 정도 걸린대요.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잘 안 팔린다고 하는 아이폰 14 일반 모델도 네. 31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폭스콘에 있다는 여러 가지 출하량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4분기에는 계절적인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의 폭스콘 공장에 약간 그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출하량이 좀 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애플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대만의 우리들의 고명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패드 이야기하면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맞아요. 있다면 네. 애플은 고명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계속 트위터를 하는데 거기 보면 4분기에는 살짝 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폭스콘이 인도 시장을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인도에도 폭스콘이 이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이제 중국 공장에 폭스콘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줄 수는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그 출하량이 상당히 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폭스콘의 인도 공장에서의 생산량은 아이폰 비중이 4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거를 40에서 50% 비중까지 인도 시장으로 옮긴다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탈중국을 하는 거죠. 애플 같은 그렇죠. 경우도. 네. 그래서 아마 그 비중 때문에 전체적인 출하량은 아마 내년 1분기에는 인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출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출하량을 낮출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2월 15일까지 일할 사람을 폭스콘 공장에서,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채용 공고를 어제 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하게 되면 무슨 뭐 상여금을 주겠다, 특별한 어떤 뭐 금액을 더 주면서 아주 높은 임금을 줄 테니 와라 하고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쪽의 폭스콘 공장도 11월 말까지는 본격적인 정상화 어떤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어떤 출하를 좀 줄일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4분기에 좀 국한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뭐 LG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다소 60% 이상의 프로 모델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적단이 그렇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또 LG노텍은 또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뭐 30만 원대 이상 뭐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원대 뭐 후반, 27만 원, 뭐 28만 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갈만하다 또 애플 이슈로 좀 밀렸죠.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 관련된 부분들이 기대치가 조금 하회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출하량을 채우면서 아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 조정 시에는 LG노텍은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두 번째로 LG노텍은 결국은 내년 1분기에 애플이 XR 기기나 VR 기기를 분명히 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카메라 모듈 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폴리드 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잔망경이라고 하는 카메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 뒤쪽이 굉장히 튀어나왔는데 옛날에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폴리드 줌을 하면은 갑툭튀가 좀 사라지죠. 그래서 상당히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고화소 카메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단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LG그룹이 지난 금요일인가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기 애플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LG 뭐 디스플레이, LG전자, LG 뭐 쭉쭉쭉 급등세를 보였고 그날도 LG노텍이 아마 애플 쪽이 뭐 갑자기 뭐 출하량이 준다 그래가지고 3%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돌면서 플러스 3%로 막 그 큰 주식이 애플카 뭐 팀을 꾸린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 있었죠. TF팀을 이번 주에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뭐 3% 마이너스였던 LG노텍까지도 장중 플러스 3%까지 그 큰 주식이 막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애플카 관련된 부분들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장사업부 관련해서는 어쨌든 카메라 모듈이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이용할 때
그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간다면 전장 사업에 들어간다면 15개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단의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슈도 LG노텍이 나쁘지 않은 그림을 갖고 있다는 그러게요. 점에서 LG노텍 기회를 잘 보고 있으면 그죠? 네. 큰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길게 보시면 충분히 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IT 쪽에서 결국은 기판 쪽이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패키지 기판은 이 고사양화될수록 대면적화됩니다. 그리고 적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많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대면적화되고 적층화가 되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줄어듭니다. 면적이 커지니까 개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요. 적층화가 되면은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수율이 떨어집니다. 수율은 이제 분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완성 제품, 분량이 아닌 완성 제품이 나오냐인데 수율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져요. 기술력이 그때 이제 차이가 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면적 반도체 출현이 되면서 기판 자체가, 패키지 기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개수가 줄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불량 제품이 많이 나오면 수율이 떨어지면서 이 공급 물량이 상당히 빠르게 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대면적과 관련된 이게 결국은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기판 호황의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때 기판은 좋아집니다. 뭐 전방 그렇죠. 산업에서 물량이 많아지는 것도 좋아지지만 업그레이드 될 지난번에 때 DDR5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DDR4에서 네네. 5로의 네네, 맞습니다. 국면 전환 이런 네네네. 거. 그래서 결국은 투자가 대규모 증설과 공급 과잉 우려는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는 서버라든지 뭐 차량용, 통신 시스템 이런 쪽에 신규 반도체용 고부가 기판이 이제 점성적으로 형성이 네. 될 텐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신규 캐파는 고객사들하고 거의 1대1로 공급이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면적 기판 반도체 출현되면서 대면적 패키지 기판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폴더블. 이거는 뭐 조금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기대했던 것보다 물량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것은 폴더블 쪽에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조금 주가 조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관련된 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PER 10배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임팩트는 좀 약해지는 분위기 있지만 그래도 성장의 그림과 그림은 개수나 이런 것도 출현의 그림은 1년, 2년, 3년을 갖고 가면 어쨌든 개수는 많아진다는 점에서 폴더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VR, AR 기기도 결국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장에 개화하는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콘솔 업체들도 지금 차세대 컨텐츠까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의 MR 공개도 내년에 1분기, 3분기 뭐 계속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격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DDR5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게. DDR5가 나오고 사실은 AMD가 올해 연말에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일부 이제 노트북이나 이쪽은 AMD 쪽의 기능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안정화나 이런 게 좀 덜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AMD가 그래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인텔 쪽에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네. DDR5 제품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안정화가 덜 됐다고 보는데 근데 해외 쪽에서 1월 10일 날 공식 발표를 하겠다라고 여러 이제 외신을 네. 통해서 날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레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용 관련된 DDR5는 상당히 수율이 좀 안 잡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고 수율을 잡겠다는 건데 네. 그래서 새로운 인텔 CEO가 부임이 됐지만 본인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2024년이나 25년 정도 돼야 AMD를 꺾고 아마 마켓쉐어가 올라오고 네.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는 조금 본인들이 AMD보다 성능이 좀 처진다는 거를 내부적으로 좀 시인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DDR5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반도체 쪽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DR5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규 아이템이 시작이 되는 건지 IT 중에서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열리는 회사들 그리고 점유율 향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변수가 IT 쪽에 차별화된 변수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적 기판이라든지 네. 일부 폴더블 관련이라든지 일부 아까 AR, VR 기기 그다음에 DDR5 특히 저는 DDR5가 상당히 주목된다 볼 수 있는데 이건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DDR5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를 얘기해 네. 주십시오.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플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카메라 모듈 네. 관련된 이슈들, 네. VR, AR 이런 기술 봤을 때는 역시 대형주 가운데서는 LG노텍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적화 관련된 패키지 기판은 심택도 딱 움직이던데요? 네, 보니까? 심택이 네. 움직이는데 네. 심택은 이 패키지 기판도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성 DS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패키지 기판 쪽에 최근에 3분기 실적을 상당히 좋게 냈기 때문에 실적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심택은 또 공매도 집중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코스닥 150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심택은 코스닥 150 들어가거든요. 공매도 집중돼서 더 빠졌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된 물량이 아직 150만 좀 남아있는데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DDR5 모멘텀이 또 있다면 아마 그 쇼커버링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심택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대면적 패키지 기판은 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고객군의 다변화가 되는 종목들이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심택과 이수페타시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DR5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TLB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TLB가 상당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DDR5 관련된 노출도가 제일 높은 회사는 사실 중소형주자 가운데 DDR5 노출도가 제일 높은 게 TLB입니다. TLB.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전혀 DDR4에 적용이 안 됐던 새로운 기계가 들어가요. 새로운 부품이. 그게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DDR4에는 적용이 안 됐던 기술입니다. 그게 DDR5에는 새롭게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 부품을 하는 게 아비코전자입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가 기존 사업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DDR5 모멘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까지도 DDR5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TLB와 더불어서 같이 볼 만한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IT의 차별화 포인트와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우리 여의도의 일타 강사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